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선두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 2026년 일본 제치고 세계 5위의 수출국이 된다. 2026년이면요. 네,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이렇게 한국은 수출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일본은 이제 소폭 하락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현재는 한국이 세계 7위의 그 수출국이라고 하네요. 네, 얼마 전에 제가 10위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이 일본의 수출액을 앞선다니 놀랍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과 한국의 수출 품목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4차 산업 강국이고 일본은 소재나 부품 등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자, 조은희 네, 서초 구청장님이시죠? 네, 서울 뉴타운 부활 5년간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어, 서울시장 네, 출마하시네요. 네, 저는 조은희 서초구청장님 유능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부동산 공급 정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65만 가구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 많이 막았던 그런 10년 정도 막았던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는 다음 정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정권은 1년 반 정도가 남았고요. 제 생각에 내년이 되면은 뭐 레임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권이 야당이 되던 여당이 되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계속 막혀왔고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에 더 이상의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비선호주택도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주 수요 발생은 재개발과 재건축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네, 재건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주 수요가 더 적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는 재개발의 힘이 실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미국 내년 2월까지 1억 명의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들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그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워프 스피드로 그런 백신들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먼저 자신이 TV 앞에서 접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백신 미국 부양책에 기대하며 원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원화가 900원대로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1100원대가 깨졌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 기업에는 불리하죠. 이제 9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3억 7천
대분량의 리튬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매출 23조 달성이 목표인데요. 이것은 뭐 철강 수출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 2차 전지만큼 중요한 것이 2차 전지의 소재입니다. 리튬과 코발트의 매장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포스코가 배터리 소재 개발에 우위를 점한다면 LG화학만큼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철강보다 또 이런 다른 사업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수입차 판매 역대 최다. 네, 그래서 벤츠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K자 회복이라는 그 의미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한국에는 코로나로 뭐 손해를 보신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대기업, IT 기업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로 충격이 없었죠. 업종과 직업의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벤츠, BMW, 아우디의 판매량이 감소하지가 않았습니다. 샤넬백도 마찬가지죠. 한국 산업이 4차 산업 강국인 것이 그 이유로 보여집니다. 자, 10년 전 아이폰과 빼닮은 전기차, 내년 주도주가 될 것이다. 네.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스마트폰이 기존 핸드폰 시장을 순식간에 바꿔버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앞으로 5년 후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일반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순식간의 변화처럼 앞으로 전기차가 시장을 석권할 것이고요. 내년부터 전기차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는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있죠. 이 두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자, 삼성전자 7만 전자 터치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7만 전자가 10만 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2021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900선 뚫은 코스닥, 코스피형 이제 내가 달릴 차례다. 네. 이제는 코스닥도 유망합니다. 이유는 4차 산업 관련 회사가 코스닥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끌고 중저가 밀고 서울 집값이 들썩인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평균 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 수도권 지방 아파트 모두 상승 중이고요. 서울은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노원구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네. 올해 강북 아파트값 상승률이 12년 만에 강남보다 높았다. 지금 노원구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강남 상구나 마용성보다는 외곽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강북 상승률이 강남을 추월했던 것은 2008년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강남 아파트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죠. 그 다음에 상승한 것이 이제 강북 아파트라든지 이런 외곽의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저가 아파트가 상승하는 시기로 좀 보여집니다. 경실련 노문 정부 아파트 땅값 급등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6.5배로 상승했다. 저는 지금까지 땅값의 개념은 연봉 소득과 비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땅값이 급등을 했다고 하면 그 공통점은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공통점은 규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강할수록 땅값이 상승한다. 네, 이런 공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받아 세금 내겠다는 역설 정부는 이해를 하나. 요즘에 한국에 반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정부는 세금 폭탄을 안기면 집을 팔 것이라는 1차원적인 발상을 했지만, 네. 양도세가 또 높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100년이고 주택의 수명은 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간이 늙는 속도보다 집이 늙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낡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전세는 집주인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전세 제도를 보면서 한국의 집주인은 천사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했다고 하면은 반전세가 아니라 올전세가 순식간에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 전세 상승분이 월세로 바뀌는 반전세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월세가 계속 상승할 거고요. 반전세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강북에 400만 원 월세 등장, 집주인 월세 올려서 종부세를 내자. 뭐 이런 기사인데요. 400만 원 월세 받는 집이 어딘가 봤더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입니다. 17억이고요. 현재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월 400만 원이면 연 4,800만 원이죠. 나누기 보증금을 빼면 16억이 되니까 2.8% 수익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가 아파트의 수익률은 1.5%가 나왔는데요. 2.8%가 됐으니까 뭐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높지는 않습니다. 자, 17억의 5% 수익률은 8,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708만 원이죠. 자, 그래서 저는 몇 년 안에 마레프의 월세가 7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경기도의 6억 아파트의 5% 수익률을 적용하면은 월세가 2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아파트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9억이 되면 월세는 375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가계 소득의 절반이 월세와 관리비로 쓰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청약보다는 지금 집을 사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대출 금리마저 올라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주택담보, 전세대출, 뭐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 최저의 금리를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금리가 오르겠죠. 하지만 많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죠.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국도 러시아도 백신 먼저 맞겠다. 네. 영국과 러시아는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백신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맞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의 그 계획들을 보면요. 지금 뭐 12월에 파이자는 공급이 되고요. 모더나도 12월 22일 정도에 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러시아,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 결정을 내리고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러시아는 스푸트니크라는 이 백신을 자체 개발했고요. 백신을 접종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점등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국내외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인류를 위해서 지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만 앞선 여당 백신 확보 계획. 한국도 백신 빨리 수입해야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파이자나 모더나가 안전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스와트라고 하죠. 이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고요. 판교, 알파돔에 둘 다 입주를 하죠. 이미 판교에도 뭐 여러 사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의 힘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자, 집값 급등에 부산, 울산, 청약 경쟁률이 2배로 올랐다. 자, 내년에는 이제 청약이 또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이런 청약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보다 더 빨리 뛴 부울경 규제 피해 집값 풍선 효과가 나고 있다. 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 집값이 강남보다 더 올랐다. 네,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는 영국, 미국은 15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 우왕좌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자, 2분기면 몇 월입니까? 4월, 5월, 6월이죠. 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12월, 1월에 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도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선티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